안녕하세요. 21세기 소프트 기술팀 박표순 대리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지난 웨비나에서 많은 요청이 있었던 인벤터 나스트란에 대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는 구조 해석 웨비나 인벤터 나스트란 활용하기 스텝 1 시작하겠습니다. 웨비나 참석자를 위한 특별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 구조 해석이 잘 되고 있나요? 우리 회사 제품을 활용한 구조 해석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기본 교육만으로 감이 안 오신다면 21세기의 엔지니어가 1대1 맞춤 교육을 해드립니다. 구조 해석 꿀팁을 방문 또는 원격을 통해서 맞춤 지원 받아보세요. 2D 도면을 3D 모델링으로 그리고 구조 해석까지 단계 교육 혜택을 제공해드립니다. 선정되신 고객사 1명에게는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구조 해석은 다음 웨비나에서 일부 커리큘럼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50분께는 스타벅스 카라멜 마키아토를 드리고 중간에 나오는 퀴즈 정답자 2분께는 도미노 피자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인벤터 나스트란 활용하기 웨비나는 첫 번째 개요, 두 번째 나스트란 익히기, 세 번째 나스트란 활용하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히기와 활용하기를 통해서 실제 나스트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벤터 나스트란의 개요입니다. 인벤터 나스트란은 PDMC 콜렉션을 통해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스트란뿐만 아니라 21세기 소프트에서 앞서 진행했던 웨비나에서 다뤘던 인벤터와 볼트, 나빅스웍스, 3D 맥스 등 다양한 제품을 PDMC를 통해서 별도의 추가 구매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스트란은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나스트란이 무엇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M포탈 지식백과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미국 국립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개발한 구조 분석용 시스템, 무려 나사에서 개발한 구조 해석 도구입니다. 대단하네요. 나스트란 설치 방법입니다. autodesk.co.kr에서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우측 상단에 주황색 원이 생기고 그 원에 제품 및 서비스를 눌러줍니다. 모든 제품 및 서비스에서 인벤터 나스트란을 찾아서 클릭해줍니다. 단 인벤터 나스트란은 인벤터와 동일한 버전으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버전과 플랫폼과 언어를 설정해서 설치를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 방법 또한 3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니 PC 사양에 맞는 설치 방법을 선택하셔서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치가 완료된 인벤터 나스트란은 인벤터를 실행하시고 환경 탭에서 오토데스크 인벤터 나스트란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벤터 안에 애드인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벤터 나스트란은 인벤터에 통합되는 유한 요소 도구가 내장된 프로세서입니다. CAD 환경에서 유한 요소를 활용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입니다. 나스트란 솔버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고 광범위한 해석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고 제품을 만들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개념 설계, 상세 설계, 시제품, 재설계, 제작 과정을 거쳐서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시제품 설계와 재설계, 성능 검증과 테스트 과정에서 재설계가 발생하고 그것이 반복된다는 것이 큰 문제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나스트란을 활용한 설계를 진행하시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 단계에서 제품 파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의 설계 도출이 가능합니다. 부품의 특정 부위에 집중되는 스트레스가 발생된다면 그 부위의 질량이나 강성을 변경하여 최적의 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피로나 진동을 통해 수명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제품의 비용 산출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구조 해석이 필요한데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시거나 외주로 해당 작업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특히 3D 설계를 하고 계신 고객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라는 표현이 괜찮은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라 하면 이런 식들, 이런 식들입니다. 저희가 뭐 대학 시절에 많이 배운 다양한 식들 모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웨비나에서는 이론적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기보다는 나스트라는 실행할 표현들을 가볍게 알고 지나가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을 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분명 해석을 함에 있어 기본적인 이론이 중요하지만 나스트란을 활용하면 보다 쉽게 직관적으로 구조 해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나사에서 개발한 솔버를 사용하는 똑똑한 나스트란이 있으니까요. 나스트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조 해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습니다. 구조 해석이란 설계 단계에 있는 구조물이 실제 설계자가 예상했던 외력이 가해지는 경우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일입니다. 실제 원리 현상의 약 90%를 구현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해석이 가능하고 비용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구조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유한 요소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제가 식은 다루지 않겠다고 했지만 가장 위에 있는 기본적인 응력을 설명하는 식은 당당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력은 단면적을 힘으로 나눈 건데요. 힘을 단면적으로 나눈 건데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식이 복잡해지고 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공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형상도 나오는데요.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유한 요소입니다. 유한 요소란 복잡한 형상의 면적을 삼각형, 사각형 형상으로 유한계로 나누어서 각 요소의 면적을 더하여 전체 면적을 구하는 개념인데요. 이러한 작업을 나스트란이 해결해 주게 됩니다. 유한 요소 해석의 프로세스로는 설계자가 열심히 해석 모델을 생성하고 재질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릴 메쉬를 생성하게 되고 하중 및 구속 조건을 정의해서 전처리 과정을 마치게 되면 나스트란을 통해서 해석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과로 나온 결과물을 바탕으로 원하는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설계 변경 및 수정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오는 제품은 안전성과 진행 비용 면에서 해석 없이 진행하는 것보다 좋은 효율을 보여줄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메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시를 하면 저는 리오넬 메시, 죄송합니다. 좌측에 보이는 브라켓은 현재 메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메시 구조를 통해서 해당 부품을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솔리드 엘리먼트, 시알 엘리먼트, 라인 엘리먼트로 구성되어 있는 메시 구성으로 해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철님 감사합니다. 메시는 절점과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절점은 3차원 공간에서 좌표를 끄는 포인트를 말합니다. 요소는 노드에 의해 정의된 면적 또는 최적을 말합니다. 이 요소들은 공통된 절점을 통해서 다른 요소와 연결성을 가지고 요소들이 서로 하중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공통 절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구조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선도는 보시자마자 이거라고 하실 만큼 많이 아실 텐데요. 이 SS 선도만으로 많은 이론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할 부분은 항복점입니다. 물체가 항복점을 넘어갔을 때 소속 영역에 진입하게 되고 복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우리가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이 항복점보다 앞쪽으로 와서 산성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설계의 목적이고 이 항복점을 몇 배수로 나서 각자 회사에 맞는 배수로 나서 안전율을 구하는 것이 해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트란의 해석 영역을 말씀드립니다. 좌석, 정상, 열응력, 복합
조립품 모델, 비선형 정적, 비선형 과도, 비선형 정상 상태 열 전달, 초탄성, 주파수 응답이 있습니다. 나스트란 인터페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벤터 안에서 환경 탭에서 오토데스크 나스트란을 실행하시면 위와 같이 인터페이스가 세부됩니다. 해석 절차는 정해진 순서는 없지만 저는 보통 좌에서 우로 진행하는 해석을 진행하게 되고 재질을 지정하고 물리적 설정을 설정한 후에 구속 조건을 지정하고 하중을 지정하고 메시를 설정하게 됩니다. 기본 설정입니다. 기본 설정은 사용자 설정, 표시 옵션 설정, 자동 보고서 생성 설정을 하실 수 있는 탭입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기와 편집에서는 해석 생성과 단위 변경, 출력을 제어하는 기능이 있고, 인벤터 응력 해석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응력 해석에서 가져오기 탭도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는 회사에서 따로 지정하신 재료라든지 인벤터나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재질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실 수 있고, 직접 무성치를 입력하셔서 해당 재질의 성질을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화입니다. 저는 이상화를 보면 이상화 선수가 생각나는데요. 죄송합니다. 물리적 특성 및 재료를 작성하고 요소 유형을 선택합니다. 전체적으로 모델의 특성을 지정하거나 연관된 특성 현상의 특성을 지정합니다. 재료를 통해서 이상화를 지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커넥터, 연결성 기능에 대한 정의된 기능을 사용하고, 간격 띄우기 도면은 솔리드의 면을 선택하여 쉘 표면으로 전환하고, 마지막으로 구조 부재에서는 인벤터 하여 모델의 빔 및 솔리드로 선택합니다. 구속 조건은 경계 조건 중 구속 조건을 정의하고 각 축에 대한 이동 및 회전의 구속을 가능합니다. 대칭 조건의 선택도 가능합니다. 하중은 경계 조건 중 하중 조건을 정의하며 선택한 요소에 원하는 축 방향에 맞춰 하중을 정의하게 됩니다. 접촉 부분입니다. 접촉은 한번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 접촉과 수동 접촉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조립품에서 면의 겹침이 일어나는 면을 검색 후 자동으로 접촉하는 설정을 자동 접촉이라 하고, 수동 접촉은 사용자가 직접 표면을 설정하여 정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접촉의 종류로는 분리, 접촉, 슬라이딩, 분리 슬라이딩 없음, 간격 띄우기 등이 있는데요. 이 접촉 정의를 잘 지정해 줘야지 해석할 때 있어서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용접으로 접촉되는 파트는 접촉도 지정할 수 있고, 용접이 아닌 접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분리 슬라이딩 없음 등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쉬 설정.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한 요소 중 엘리멘트 사이즈 및 형상을 설정할 수 있고, 테이블과 메쉬 생성, 메쉬 컨트롤 이용해서 설정된 메쉬를 컨트롤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실행은 앞서 진행한 모든 과정을 완료했을 때 실행을 누르게 되면 인벤터 나스트란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값을 가지고 해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 로드 값은 이전에 작업한 해석 실행값을 또 다시 한번 실행하게 되면 해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값을 저장해서 로드할 수 있는 결과 로드 탭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객체 가시성은 원하는 객체의 가시성을 확인할 수 있고, 해석 결과 편집에서 가시성 옵션 기능과 동일하고, 기본 설정에서 표시 설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좌측에 인벤터 나스트란을 실행하시면 좌측에 보이는 트리가 보이는데요. 이 트리에서 상단에 있는 부품 트리 또는 조립품 트리는 현재 활성화된 객체를 표시합니다. 해석의 유형에 정의를 내릴 수 있고, 하위 사례 생성으로 경계 조건 변화도 가능합니다. 우클릭을 통해 정의의 편집, 생성, 복제가 가능합니다. 이전에 진행한
해석이 있고 그 해석을 참조해서 다른 해석을 확인해 보시려면은 방금 말씀드린 우클릭을 통해서 그 해당 해석을 복제해서 다시 한번 응용해서 해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모델 트리는 모든 조건의 정의는 모델 트리에 저장됩니다. 이 모델 트리에 있는 조건들은 해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사용하기 위한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모델 트리의 정의를 드래그해서 부품 트리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품 트리에서 정의값을 삭제했을 때 모델 트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해석 실행을 누르게 되면 좌측에 보이는 라스트란 출력을 볼 수 있는데요. 영어로 막 이렇게 해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이 해석을 정말 해석을 해보겠다 하시고 모든 영어를 해석해서 하면 정말 좋은 내용이겠지만 이 해석은 라스트란에서 스스로 똑똑하게 잘 해결을 해주고요. 위에 상단에 보이는 분석을 중지하려면 킬 버튼을 눌러서 중지하시고 일시 정지하려면 중지 버튼, 그리고 일시 중진된 분석을 다시 시작하려면 계속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나스트란의 인터페이스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나스트란 해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나스트란 익히기입니다. 본 웨비나에서는 선형 정적 해석만 다루게 될 텐데요. 시간상 선형 정적 해석을 다루게 되고 이 선형 정적 해석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최초로 알고 가는 부분은 선형 정적으로 가시는 게 좋고 추가적으로 응용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형 정적 해석은 경계 조건과 하중이 정적으로 작용하는 물체에 대한 해석이고 모델의 변이, 변형률, 응력, 반력을 구해내고 안전계수를 이용하여 소성 및 파괴 여부를 확인합니다. 선형 해석은 후크의 법칙을 기본식으로 표현하지만 저희는 지금 후크의 법칙을 몰라도 해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제입니다. 웹8보입니다. 웹8보의 한쪽 끝을 고정하고 반대편 단에 하중을 가하였을 때 변이와 응력을 계산합니다. 재료 물성치와 하중, 경계 조건을 입력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유한 요소 생성 및 해석을 실행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인치 단위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밀리미터와 뉴턴 단위로 변경해 봤습니다. 그럼 해석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254, 25, 50의 웹8보가 있습니다. 이것을 445N의 힘으로 눌러주게 되고 아래와 같은 물성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에서 오토데스크 인벤터 나스트란을 눌러줍니다. 나스트란 환경이 시작되었고요. 좌부터 우로 진행할 수 있고 부품과 모델이 있습니다. 해석 편집을 눌러서 이름을 웹8보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해석 유형은 다양한 해석 유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저희가 하려는 선형 정적을 실행하겠습니다. 단위 또한 다양한 단위로 변형할 수 있고 저는 CAD 모델 단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다른 설정은 만지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를 설정하겠습니다. 재료는 따로 재료를 설정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재료의 물성치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아까 예제에서 보여드렸던 재질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웹8보로 변경하고 산성계수와 포화성비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각자 업체에서 사용하시는 물성치를 편리하게 기입하실 수 있습니다. 재료에 웹8보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상화입니다. 이상화에서 방금 설정한 재질 웹8보를 설정하고 색상을 선택해 줍니다. 이 색상은 메쉬를 설정했을 때 보이는 색상으로 조립품이 많은 파트로 되었을 때는 색상을 설정해서 솔리드를 구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 조건을 눌러서 한쪽 면을 고정하겠습니다. 고정하고자 하는 면을 선택하고 고정 혹은 자유 그리고 X, Y, Z축으로 회전과 직선 방향으로 구속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왼쪽 면을 고정으로 할 거기 때문에 고정을 한 후에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반대면에는 아래 방향으로 445N이 힘이 왔었는데요. 좌표계를 보시면 Y축 방향은 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방향은 마이너스 445N이 되겠습니다. 구속 조건과 하중까지 주고 난 후에는 메쉬 설정을 합니다. 메쉬는 거칠수록 해석은 빨리 되고 미세할수록 해석은 느려지지만 그만큼 미세할수록 정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요소 크기를 5mm로 지정하고 요소 순서는 포물선형으로 하겠습니다. 메쉬 생성을 누르게 되면 메쉬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쉬 생성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저희가 미리 작업해야 할 건 다 하게 된 거고요. 해석 실행을 눌러주시게 되시면 저희가 준 조건이 해석 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솔루션이 완료됐고요. 간단한 해석이기 때문에 금방 그 해석이 진행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제가 원하는 형상으로 해석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고정면에 보이는 23.6MPa이라는 부분이 가장 높은 응력을 받는 곳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브라켓입니다. 두 브라켓이 두 개의 볼트 세트로 연결되어 있으며 위아래로 100N의 인장력이 가해질 때 두 부품의 안정성에 대해 평가합니다. 제가 영상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두 볼트로 연결이 되어 있고 양쪽에서 당겼을 때 이런 형상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맞게 해석을 한 것 같아서 여러분께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환경에서 오토데스크 인벤터 나스트란을 실행해 줍니다. 편집을 눌러서 브라켓으로 이름을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유형은 선형 정적, 단위나 다른 옵션들은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다면 또 오른쪽으로 넘어가야겠죠. 재료를 눌러서 이번에는 재질을 선택하겠습니다. 재질에는 오토데스크 재질과 인벤터 재질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따로 재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재질을 선택해서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토데스크 재질 라이브러리에서 강철을 선택하겠습니다. 강철에 이런 값들이 다 나왔는데요. 저희는 항복 제한을 한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를 설정했으면 빙속여제 이상화를 할 차례입니다. 강철을 지정하고 색상에서 핑크색으로 역시 하겠습니다. 진행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상화의 솔리드까지 지정이 되었고 저는 이 해석에서 볼트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해석을 우클릭하여 해석에서 제외를 하면 그 해석에서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까는 단품이었기 때문에 접촉 조건을 주지 않았지만 지금은 접촉 조건을 줘야 되고 먼저 구속 조건을 하겠습니다. 구속 조건은 볼트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서로 구속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정 조건을 주겠습니다. 자유도와 회전을 설정하실 수 있지만 현재 볼트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정으로 해서 구속 조건을 주겠습니다. 구속 조건을 주었다면 이제 하중으로 해서 위아래 양 끝단에 100N의 힘이 전해진다고 했는데요. Y축으로 힘이 100N이 받기 때문에 100N을 입력해주고 반대쪽 면에는 좌표계와 반대인 마이너스 100N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구속 조건과 하중까지 주게 됐다면 이제 우측으로 넘어가서 접촉 조건을 줄 수 있습니다. 접촉은 자동 수동이 있는데 지금 모델에서는 수동으로 이 면을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접촉의 수동 그리고 접촉 유형은 분리로 하겠습니다. 브라켓 1과 브라켓 2에 접촉명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뭐 이런 방법으로 가시성을 제외하고 일일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많지 않은 부품에서는 이런 방법이 괜찮겠지만 부품이 많아진다면 이 방법은 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뒷부분에 가서는 자동으로 접촉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메시 설정을 해서 제가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은 메시 설정은 미세의 미 앞쪽이 저는 보통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양은 약간 메시가 큰 것 같아서 2.5보다는 2로 해서 다시 메시를 지정하겠습니다. 메시가 나름 잘 된 것 같고요. 메시 설정까지 끝났다면 저희는 분석에서 실행을 해주면 해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웨비나에서 진행했을 때 조금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중간을 자르고 바로 해석 확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볼트로 고정된 면과 위아래로 100N의 힘을 받는 것이 그대로 표현이 되었는데요. 36.321MPa이라는 최대 응력 지점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응력 지점도 표시해 주게 됩니다. 결과값에서 편집을 들어가게 되시면 애니메이션 등 각종 옵션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모델을 보시면 너무 벌어져 있는데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께는 실제 형상은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해석에서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10배수를 준 값이 되겠고요. 이 값을 변경하게 된다면 너무 벌어져 있지 않은 형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업체에 보내거나 할 때 이거 너무 벌어져 있거나 너무 휘어져 있는데 괜찮은 거냐 하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값으로 설정을 해서 보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이값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했을 때 제일 상단에 0.02mm의 변이량이 생깁니다. 이 36.31이라는 최대 응력값과 아까 지정했던 강철에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항복 제한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을 가지고 안전율을 검사할 수 있는데요. 207이라는 항복 제한 값과 최대 응력값 36.31을 가지고 항복 제한값 나누기 응력값을 했을 때 5.7이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보통 안전율은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3에서 4를 준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모델은 5.7이라는 안전율이 나오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벤터 나스트란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는 보통 제가 방문 드렸을 때 알려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예제를 안내해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실제 저희 고객사 중에서 한 분이 고객사 중에서 요청을 하신 것 중에 허락을 받아서 새로이 모델링을 한 후에 조건을 줘서 해석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롤러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롤러 특정 위치에 하중이 집중이 되었을 때 해당 모델의 응력 분포와 처진량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이런 도면란이 익숙하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조인트 생성이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면 전체를 구속하여서 회전 방향에 대한 자유를 고정함은 실제 조건과 상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고급적인 경계 조건 입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브라켓에서는 전체 면을 잡아서 100N을 주는 조건을 줬는데요. 모든 해석에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인트 방법을 하게 되고 이것을 강체 커넥터라고 합니다. 강체 커넥터라고 이르게 되고 볼 조인트 구속 조건으로
강체 커넥터를 이용한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강체 커넥터 기억해주세요. 롤러가 있습니다. 21세기 소프트가 아주 웅장하게 돌아가고 있는 롤러인데요. 롤러의 우측 30mm 지점에서 200kg의 무게가 집중이 될 때 해석을 하기 위해서 모델링에 사전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이것은 인벤터 강의도 될 수 있겠네요. 사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측 30mm 지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제가 보여드리겠고요. 지금은 21세기 소프트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올려왔습니다. 롤러를 선택해줘야 되기 때문에 롤러를 우클릭해서 열기를 하거나 아니면 모델을 더블 클릭해서 모델로 들어가게 됩니다. 평면을 잡아서 30mm 지점에 평면을 생성해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0mm로 해서 지정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오른쪽 30mm 지점을 컨트롤하기 위함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오른쪽 30mm 부분을 클릭하고 싶어도 전체 면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 해석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인벤터에 있는 분할 작업을 통해서 이 면을 분할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할을 클릭한 후에 자를 도구를 선택하고 잘릴 면을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우측 30mm 지점을 따로 컨트롤해서 잡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체 커넥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무게가 집중되는 부위의 중심점을 잡아줘야 되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중심점을 잡을 수 있지만 중심점을 잡을 수 없는 모델도 있고 특정 점을 잡기 위해서 중심점을 따로 생성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면과 축과 점을 가지고 점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우측 30mm의 중심점을 잡기 위해서 평면과 축을 가지고 점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평면과 축이 맞는 지점에 중심점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필요한 모든 작업은 완료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해석에 필요 없는 부분들은 가시성을 제거해서 보이지 않게 하고 중심점만 유지한 후에 복귀를 누르겠습니다. 우리 환경 탭으로 들어가셔서 오토데스크 인벤터 나스트란을 실행하겠습니다. 나스트란 환경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리뷰해서 우측 30mm 지점에 200kg의 하중이 되었을 때 모델의 응력 분포와 처짐량을 알아봅니다. 해석에 필요 없는 볼트 형상을 먼저 제거해 주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해석에서 제외를 해보겠습니다. 볼트를 다 클릭해 준 후에 우클릭을 하고 해석에서 제외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 해석에서 볼트는 해석에서 제외되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해석 편집으로 가서 이름을 변경하고 유형을 선형 정적으로 한 후에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재료에서 인벤터 재질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강철 영광을 선택하신 후에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역시 라는 값이 있는데요. 재료에 강철 영광이 생성됐습니다. 그리고 이상화. 앞서 진행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진행 방법입니다. 그래서 드럼을 쉽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진행했던 것과 다른 것 하나 제가 앞서 강조했었던 강체 커넥터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상화 오른쪽에 있는 커넥터를 클릭해 주시고 유형의 강체를 선택해 줍니다. 강체의 종속 도면 요소를 선택하는데 우측 30mm 지점에 면을 분할한 것을 클릭해 주고 이 값에 포함되는 체크 값을 해주는데요. 전부 다 체크해 주고 중심점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중심점을 선택하셔도 되지만 제가 아까 생성한 중심점을 가지고 점 선택으로 해서 포인트를 잡아주겠습니다. 커넥터가 연결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표시 옵션도 이렇게 크게 작게 그리고 많이 적게
표현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커넥터를 지정하셨으면 이제 구속 조건으로 갑니다. 이 모델의 구속 조건의 고정면은 바닥면이 되겠습니다. 바닥면을 고정하겠습니다. 바닥면이 고정이 되었다면 하중을 줘야 될 텐데요. 하중을 주기 전에 200kg의 하중을 주기 전에 중력을 먼저 주겠습니다. 200kg의 무게값을 줄 거기 때문에 중력값을 밀리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한다면 마이너스 9810이 되고 마이너스 y축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810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9810이라는 중력값을 주게 되면 우측 30mm 지점에 30kg의 하중을 줘야 될 텐데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모델의 이상화의 집중 질량, 여기서 질량을 지정해 줍니다. 기본 단위는 톤 단위이고 킬로그램을 직접 입력하면 킬로그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해줬던 중심점을 선택해 주시면 중심점과 커넥터 연결된 부위에 집중 질량이 설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면에 200kg의 집중 질량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값을 가지고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접촉입니다. 지금 조립품 같은 경우에는 바닥판도 있고 베어링도 있고 축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접촉되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씩 접촉하는 것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 접촉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접촉 팁이 있습니다. 최초에 해석 편집에서 옵션 창에 들어가시면 접촉 유형이 있는데 접촉 유형에서 분리, 접착됨, 그리고 다른 접촉 조건을 줄 수 있는데요. 저는 우선 편의성을 위해서 모두 접착됨으로 해서 자동 접촉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모든 파트에 접촉이 구속이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것을 한 번에 수동으로 하려고 했다면 상당히 오래 걸렸었겠죠. 지금 경고창이 뜨는 부분은 제가 해석에서 제외한 볼트 부분이고 해석에 들어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접촉에서 삭제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파트는 모든 파트가 접촉이 됐다고 하기에는 뭔가 모순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롤러에 들어가는 롤러와 베어링이 부착되는 부위는 용접 접촉이 아니라 분리 혹은 분리 슬라이딩 없음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구속 조건은 다 바꾸지 않고 우선 샤프트와 베어링 간의 접촉 조건만 분리 슬라이딩 없음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자동으로 했던 접촉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접촉 조건을 다시 해제하기 위해서는 파트를 일일이 재지정하지 마시고 원하는 파트를 해석해서 제외를 하시면 해당 접촉에 경고가 발생합니다. 경고가 발생한 접촉으로 쉽게 해당 접촉을 확인하실 수 있고 우클릭을 눌러서 접촉 데이터의 접촉 유형을 변경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샤프트와 맞닿던 접촉들을 다 확인할 수 있고 그 접촉을 올바르게 변경한 것을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메쉬 설정입니다. 메쉬 설정은 요소 순서는 호물선형으로 해서 지정하겠습니다. 메쉬 설정까지 다 진행이 되었다면 거의 다 왔는데요. 이제 분석 실행을 해서 해석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해당 파트 같은 경우는 조립품이 너무 많은 파트도 아니었지만 꽤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 다양한 조건을 주고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한 번에 결과를 도출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측면에서 200kg의 무게가 가기 때문에 이러한 형상이 나오는데요. 역시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이 실제로 이런 형상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런 오해도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25.15의 최대 응력값도 확인할 수 있고요. 변이를 확인했을 때 최대 변이 값은 최하단부에 0.019mm가 되겠네요.
편집을 가지고 아까처럼 실제 값과 백분율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변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력값으로 확인해서 이 롤러의 안전율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전에 프로브를 선택하시면 최대 최소 응력값만이 아니라 원하시는 위치의 응력값이나 변이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브를 클릭한 후에 해당 위치로 가져가게 되면 말풍선으로 이런 식으로 그 위치의 응력값이나 변이량을 알 수 있고요. 추가로 설명드릴 것 중에 간단한 해석 중에 열 해석이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가운데 부위는 유리, 글래스로 되어 있고요. 양 끝에 강철로 되어 있습니다. 상온에서 이 우측면에 100도씨의 열을 가해진다면 어떤 현상이 나오게 될까요? 가운데 유리를 두게 된 이유는 이게 절연이라고 하나요? 열이 열의 전달을 막아주는 그런 값이 예상이 되는데요. 미리 해석을 진행한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켈빈 온도로 되어 있는데 이 온도 값도 도씨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켈빈 온도를 도씨로 바꿨을 때 우측면을 확인하시면 99.84도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고 가운데 유리를 통해서 열 전도가 차단이 되어 좌측에는 상온과 비슷한 약 23도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스트란을 통해 간단하게 열 해석까지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입니다. 너무 고급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요. 회사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상당히 진보된 그 홈페이지를 볼 수 있는데요. 제품 설계 제조 쪽으로 들어가게 되시면 네, PDMC 컬렉션을 위한 설명과 각종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이 나와 있고 저희 고객사 중에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 컨설팅 과정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제작한 웹툰 등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저희 홈페이지 많이 네이버에서 아니 다음에서 각종 커뮤니티 채널에서 21세기 소프트 검색해 주시고 다양한 소프트웨어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웨비나를 마치겠고요. 이 명함, 제 명함입니다. 캡처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면 다양한 정보랑 문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고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나스트나 웨비나를 보고 연락했다고 해주시면 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웨비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많이들 힘드실 텐데 지치지 마시고 다음 웨비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